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해왔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자제 좀. 자, 김 여사 측이 어제 법정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등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보석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재판부에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전자발찌라든가 그거에 뭐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네. 않겠다. 뭐 그 자택과 병원 외에는 뭐 거주도 네. 이제 제한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결국 이런 조건을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결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전과 큰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예. 일반적으로 보석은 잘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네,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석방될 경우 또 다른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돼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다. 보석 신청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건 전 좀 적당하지 않다 그 생각은 들고요. 네. 왜냐하면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범죄 혐의 자체가 중대하거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죄증 그러니까 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특검 측이라고 하면 저런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 죄증 인멸에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들을 접견했었거든요. 그런 행정관들을 접견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증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단순히 안부만 묻고 반려견 뭐 그런 거 묻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죄증인멸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석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뭐 그런 주장도 물론 하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병보석,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누구나 수감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건강상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예. 구속 상태에서도 통원 치료라든가 뭐 질병 치료가 가능하고 그 구치소 내에 또 그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가방은 사용감이 있지만 목걸이는 사용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뭐 가방이나 목걸이나 신발 같은 것이 뭐 사용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서 이제 썼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바로 돌려줬다는 주장이 매우 신빙성이 약해지는 거고요. 설사 이제 뭐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뭐 네. DNA 검사까지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목걸이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받는 자체를 거부했든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제3자를 통해서 네. 받게 됐다고 하면 즉시 그걸 돌려주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또 그런 물건을 받았으면은 정상적으로 했을 거라면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당 기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신상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그 수령했다, 그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네. 건넨 건진 법사. 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진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뇌물 범죄에 있어서는요. 예. 줬다라고 하는 공여자의 진술이 그 자체만으로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줄 때 누가 계좌이체하겠습니까? 누가 수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현금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준 사람이 내가 언제 이러한 방법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물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방을 받았는데 목걸이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네. 과연 상식적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잘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좋겠다 그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조 걸그룹이죠. 뉴진스 전원이 소속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전에 전속 계약 분쟁이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도는 개선 내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이 있은 지 1년 만입니다. 뉴진스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주장을 했었는데 복귀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 복귀 선택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하고요. 예. 소속사하고 사이엔 당연히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속 계약이라고 한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뭐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깨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8월에 네. 어도어가 민희진 그 PD를 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그 뉴진스 멤버들이 그 민 PD의 그 복귀를 요구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재판이 그 오래오래 길게 끌다가 11월 30일에 그 판결이 나왔는데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왜냐하면 이렇게 민희진 PD를 해임한 것 자체만 가지고 어도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올 3월 달에 그 어도어 측에서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항소해가지고 다툴 수는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복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복귀에 대해서 멤버들 간에 미묘한 좀 기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어 측이 이 2명에 대해서 복귀를 발표를 했는데 뭐 나머지 3명의 멤버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대로 된 발표, 제대로 된 복귀 결정이 네. 있으려면 그 보통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뭐 복귀 시점이라든가 복귀 조건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이 소속사와 이제 아티스트 간에 조금 논의를 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그 2명의 멤버에 대해서 혜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뭐 소속사 측과 직접적인 그런 복귀에 대한 협의나 논의는 없었던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런 복귀 발표가 더 늦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 곧 있으면 오늘 아마 자정까지가 이제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데 뭐 그런 거 놓치게 되고 또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뭐 팬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연예계에서의 벌하러오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그 어도 측과 합의 시점을 기다리긴 좀 너무 늦었다 생각을 하고 먼저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우선 발표를 해서 뉴진스가 이제 완전체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한 거고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뭐 그 멤버들과 그 소속사가 아마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예. 좀 소속사와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소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표를 했으면은 기다리고 있던 팬들도 좀 더 안심을 했을 그렇죠. 텐데 뭐 소속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어도어 복귀를 결정을 하면서 최근 새 기획사를 설립한 민희진 전 대표와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뭐 뉴진스가 이제 그동안 소속사에 대한 뭐 불만을 들어온 만큼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관심이 쏠리고요. 또 민희진 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쏠려요. 글쎄요, 일단은 그 뉴진스 멤버들이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깨진 신뢰 관계를 복귀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멤버들 중에 2명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도 이제 복귀 의사를 밝힌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일단은 진위를 확인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도어 측에서요. 지난 10월 30일에 그 1심에서 승소했을 때 정규 앨범 준비 다 마치고 복귀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아마 복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뉴진스가 이만큼 아주 그냥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팝그룹이 됐던 것에는 민희진 씨의 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